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인물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로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분석의 창시자입니다. 정신분석을 창시했다니 무슨 명언들을 남겼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는 일생 동안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치료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최면술을 사용했고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개척한 인간의 무의식 영역과 본능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인생은 너무나도 고되다. 인생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실망,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세 방향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위협받는다. 하나는 부패하여 썩어서 없어질 운명의 육체로부터 고통받고, 둘째는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최후의 근원으로부터 온 그 고통은 아마도 어떤 다른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먼저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면 신경증적인 질병이 왜 당신에게 닥쳤는지 이해할 것이고, 아마도 그때부터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단지 불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라. 설령 모든 것이 내 문제였다 하더라도 나부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열린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세 가지의 완화책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우리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편향과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대체 만족, 그리고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중독성 물질이다. 공포에 떨고 있는 외부 세계에 맞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외면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강한 이기주의는 자기 방어이다. 말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 한 사람의 말은 가장 큰 행복과 깊은 절망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 말은 가장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산채로 묻혀 나중에 결국 더 추한 방법으로 나올 것이다. 인간은 취약점에서 강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콤플렉스를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콤플렉스는 세상이 그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한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크리스탈은 깨졌을 때만 숨겨진 구조를 드러낸다. 삶을 견디고 싶다면 죽음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라. 성숙함이란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비교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과거의 당신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나를 방어하지만 칭찬 앞에서는 힘이 없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쉽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생각을 믿고 큰 일에는 마음이 하는 것을 믿어라. 과거를 모르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만이 자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다. 모든 가정생활은 그 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받은 사랑은 성공한 사람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게 하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실제적인 성공으로 이끈다. 부모님의 죽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이다. 아이의 빛나는 지능과 평범한 어른의 약한 정신력 사이에는 얼마나 괴로운 대조가 있는가. 침묵, 고독, 어둠에 대한 요소들은 실제로 대다수의 인간의 유아기적 불안에서 생성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재미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의 감정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최악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내면에서 서서히 죽어감에도 애정의 대상과 연결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사랑과 일은 우리 인간성의 초석이며 사랑과 일, 일과 사랑, 그게 전부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얻는다. 건강한 삶의 두 가지 특징은 사랑하고 일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얼마나 대담해지는가. 사랑은 일시적인 정신병 상태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이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정신 분석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통한 치료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의 일부를 전당포에 맡긴 것과 같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의 본능은 그것을 얻기 위해 숙달을 요구하며, 사람이 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면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 강한 이기주의는 질병에 대한 보호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랑을 시작해야 하며, 좌절하여 사랑할 수 없다면 병에 걸릴 것이다. 나는 인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내 경험상 그들 대부분은 쓰레기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윤리적 교리에 동의하든 전혀 동의하지 않든 말이다. 그것은 당신이 소리 내어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전혀 과학자도 관찰자도 실험자도 사상가도 아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정복자에 불과하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어떤 동호회나 클럽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다. 인간은 겉으로 완벽할수록 내면의 악마가 더 많아진다. 인간은 생각보다 도덕적이고 상상 이상으로 부도덕하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필사자도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인간은 무리를 이룬 동물이라기보다 우두머리가 이끄는 무리의 동물이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으로,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들은 그릇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을 과소평가한다. 비슷한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가 그들 사이에 이상함과 적대감의 근간을 이룬다. 인간은 대조적인 것만으로 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존재 자체로는 거의 얻을 수 없는 체질이다. 가장 불쾌한 습관과 특이함, 기만, 비겁함, 존경심 부족은 복잡한 문명에 대한 그의 불완전한 적응에 기인한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과 문화 사이의 갈등의 결과이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죄책감의 고조를 통한 행복의 상실이다. 문명사회는 서로에 대한 인간의 1차적 적대감을 통해 끊임없이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류의 공격적인 성향을 억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제외한 다른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일련의 자기 반성을 의심하게 한다. 사람이 종교에서 해방되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종교는 인류의 유아기에 속했다. 이제 인류가 성년이 되었으니 뒤에 남겨둬야 한다. 종교는 환상이고 우리가 본능적 욕망에 빠진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는다. 종교에서 해방되면 인간은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는 무작위로 서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사람들만 만난다. 내 이전의 시인과 철학자들은 무의식을 발견했고, 내가 발견한 것은 무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인류는 가장 비합리적이므로 합리적인 주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편견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꿈의 해석은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왕도이다.
꿈은 종종 가장 미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심오하다. 우리 안에는 생각,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의식적인 마음과 별개로 강력한 힘, 즉 마음에 조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신이 의식에 도달하는 현상들은 종종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눈을 안쪽으로 돌리고 자신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서 먼저 자신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노이로제는 모함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히스테리는 예술적 창조의 캐리커처이고 강박신경증은 종교의 캐리커처이며 편집증 망상은 철학책의 캐리커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억제된 욕구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죽음을 상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관중으로 인식한다. 정신 분석의 목적은 사람들의 불행을 덜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불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은 평균적으로 정상일 뿐이다. 인간의 자아는 어느 정도 정신병자의 자아와 비슷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내놓은 정신 분석은 인간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20세기의 사상가로 프로이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다고 평가되며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문예비평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일평생을 인간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용문들 속에서 통찰과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의 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 의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어 상처가 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은 너무 아프고 괴롭기에 의식 깊숙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갇혀버린다.